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1,557톤에 달하는 현수막이 수거됐다 하는데요. 게다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선거철에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 3,98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문제는 선거 이후에 철거된 이 현수막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좋은 방법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네, 총선 끝나고 철거된 현수막 이 얘기 참 많거든요. 이게 대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때까지 보면 한 20에서 25% 정도가 재활용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75% 이상은 소각되거나 매립됐는데요. 사실은 바로 이렇게 매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각되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남은 재를 매립한 것이 한 75%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70% 이상 되는 현수막을 소각하면 어떤 물질이 배출됩니까? 예, 보통 소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의 산성 유해가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질소 산화물까지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시고 걱정스러운 것이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까지도 소각하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이라는 건 이런 오염 물질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물질들이 배출된다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잉크도 들어가고 전부 화학 물질인데 태우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현수막 재활용하는 모습들도 있던데 재활용이 굉장히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예. 대부분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청소용 마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장바구니 같은 걸 많이 만들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모래 주머니 만들어서 수해를 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 우산을 만들어 가지고 비올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이제 고체 연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해 쓰기도 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현수막의 소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해가 힘든 건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같은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스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드는 데는 되게 짧게 걸리고 사용은 많이 하지 않지만 썩는 데는 거의 500년이 걸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디자인만 딱 되면 이게 출력돼서 나오는 시간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 기간은 선거라고 해도 1주에서 2주 정도, 그리고 선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2주 정도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은 짧은데 이게 썩는 데는 거의 50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썩지도 않고 잘게 쪼개지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미세 플라스틱화 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제 선거 기간 끝나도 정당 현수막이 이제 내걸리니까 현수막이 좀 갈수록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 폐현수막을 분해해서 섬유 패널로 만드는 방법이 5년 전부터 상용화됐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나 상용화가 된 건지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까? 상용화는 됐는데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현수막을 분해해가지고 이걸 열과 압력을 가해가지고 의자나 테이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건축 자재 같은 걸 만드는 데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재활용하는 방법인 청소용 마대나 장바구니에 비해서는 또 공정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현수막이 생기고 그러면은 정당들이 별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처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수거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제 소각이나 매립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제 현수막을 가지고 섬유편을 만드는 방법도 이제 개발이 됐지만 현수막을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대로 처리도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쓰여가지고 또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만드는 게. 근데 수요조차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보급이 안 되면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상용화는 됐지만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들려면 또 비용도 또 추가로 들어갈 테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수막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건 좀 힘드니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좋죠.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이때까지 보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5개 광고물법상 네네. 현수막은 이때까지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네. 올해는 사실은 이제 5개 광고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양을 좀 줄이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5개 광고물법이 그런 거고 선거에서는 이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21대 국회에서도 좀 현수막을 가급적 줄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활용이 쉬운 재료라든가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만든 사람들 즉 정당이 반드시 수거하고 재활용하도록 이제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이게 그 관련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아이고. 곧 이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그 폐기가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현수막 숫자를 좀 금지를 하고 제한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법률들이 새로운 22대 국회 때는 좀 제정된다면 충분히 사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가장 메시지를 짧고 굵게 던질 수 있는 이 현수막을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현수막 이 법을 조금 규제를 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섣불리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환경상으로는 정말 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백 이런 거 있잖아요. 현수막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화합물질 되게 많이 들어간 거라서 오히려 그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에코백 같은 거 만들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이라는 건 화학물질을 첨가제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상태가 있어서 재활용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기는 별로 없는 그래서 재활용돼서 만들어졌지만 좀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아예 줄이지 않고는 재활용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환경 오염을 줄이고 또 현수막 재활용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서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 대회 열고요. 또 지자체 지원 사업 추진한다고 하던데 요거는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재활용한 사례는 있는데 우수 사례를 찾겠다는 거는 사실은 뭐 이 기존에 이걸 한번 반복을 하는 상태고요. 그러려면 이게 지자체를 지원을 해서 제대로 재활용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수거해가지고 분류하고 이송하는 과정이 체계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활용 안 되겠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뭐 섬유 패널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을 거쳐서 원료가 확보되고 만들어져야 이제 또 보급이 되는 거고 수요조회가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된다는 건 어렵죠.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과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이 재활용한 업체라든지 하고 네트워킹을 시도해가지고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도 예를 들면 여러 지자체 공문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선뜻 나서는 지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 기사를 또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방금 말씀드린 업체하고 지자체들 뭐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총선까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고해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렸다고 이렇게 보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재활용 과정을 찾기는 힘들 것 같고 몇 개의 우수 사례를 보여주는 게 단지 이제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 지자체로 대부분의 지자체로 급속하게 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도 지금까지 했던 것 정도 수준에서 재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현수막이 있는데 이걸 왜 섬유 패널로 못 만들어라고 하지만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수거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누가 이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돼 있기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없다 현장에서는. 야 이거 참 그 고리만 좀 만들면 일단 재활용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방금 앞에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 알려진 현수막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좀 현수막 말고도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대단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정당에서 만든 그 온라인 홍보물을 링크를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면은 유권자들이 쉽게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SNS 적극 활용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 직접 만나면서 설득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TV 토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 좀 활성화가 부족하고요. 또 TV 토론 할 때 못 보고 나면 다시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 잘 활성화시키다 그러면 현수막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특히 선진국 중에서 그 현수막을 쓰는 나라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네. 것들 사항도 있고 온라인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시대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한다면 현수막처럼 쓰레기가 되고 재활용조차 열리지 않는 부분들을 줄여가지고 환경에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제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